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항식에서 배웠던 그런 인수분해라던가 곱셈 공식 아니면 또 복소수의 개념들 이런 걸 배웠던 이유가 2차 방정식을 이제 풀 때 수의 범위가 좀 더 확장이 됐기 때문에 요걸 해결하려고 좀 더 복잡한 2차 방정식과 또는 이제 근이 허군까지 나오는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을 좀 배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메인인 거죠, 어떻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메인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지금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중3 때 그대로 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좀 이제 좀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복소수까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식이 조금 낯선 정도? 뭐 이런 거지 뭐 딱히 어렵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3 때까지는 잘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좀 유형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절대값이 나오는 식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는 식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잘 맞춰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주어진 방정식 AX는 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너네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대부분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식이 나오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항상 1차라는 말이 붙었었어요. 그죠? 근데 얘는 1차가 붙지 않았지. 이해했지? 그럼 1차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1차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1차항이 있냐 없냐로 결정이 되는 거죠. 최고차항의 차수가 그 식 또는 방정식의 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차항이 사라지게 되면 얘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A의 지금 값에 따라서 A가 0이면 0 곱하기 X는 B가 될 테니까 얘는 X에다 뭘 넣든 B가 0이면 항상 성립할 거고 B가 0이 아니면 같지 않을 테니까 성립하지 않겠죠. 뭘 넣더라도. 이해하셨나요? 헷갈리시나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A가 0일 때면 식이 0 곱하기 X는 B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얘는 요 항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미지수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다 숫자를 뭘 넣든 이 부분이 항상 좌변이 0이 나오겠지. 이해했지? 근데 우변은 B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B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B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 0은 0이 되는 거니까 X에다 뭘 넣든 좌변 우변이 같죠 항상.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예요. 해 많다. 됐죠? 근데 얘가 만약에 B가 0이 아니야. 그럼 좌변은 뭘 넣든 항상 0이 나올 건데 우변은 0이 아니라며. 그럼 X에다 뭘 넣어도 같아지지는 않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했지? 자, A가 0일 때는 저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A가 0이 아니면 지금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을 테니까 X는 A분의 B라는 해를 갖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1차라는 말이 없을 때 너네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2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차 식이 주어졌는데 2차 방정식이라고 안 하고 그냥 방정식이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차수를 정확하게 언급을 해줬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네는 접근하는 방식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처럼 몇 차라는 말이 없으면 최고차항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뭐 2차식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이때 일단 2차처럼 보이니까 2차항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경우를 어떻게 나눠야 돼? 핵심은 이거야. 얘가
몇 차인지 모르니까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절대값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우를 나눠서 한다는 거를 너네가 중3까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도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0이 아니면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죠. A가 만약에 0이면 얘가 0 들어가니까 사라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bx 플러스 c가 되지. 이해했지? 그러면 뭐 그냥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임의대로. 됐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뭐 2차 방정식은 두근을 알파 베타로 가질 거고 a가 만약에 0이면 bx 플러스 c는 0이 될 텐데 이때는 다시 또 b가 0이냐 b가 0이 아니냐로 구분하셔야 되겠죠. 1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b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 이때 c가 0이면 해는 어때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그럼 여기다 뭘 넣든 얘 어때 항상? 성립하죠? 그러니까 해가 어때요? 무수히 많겠죠. 됐어요? c가 0이 아니면 얘는 지금 0이어서 항상 0이 나올 건데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등호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그럼 이때는 해가 어때요? 없는 거죠. x에다 뭘 넣든 성립하는 게 없으니까. 이해했지? b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이때는 어떻게 나와요? 넘겨서 나누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b분의 c로 이렇게 해가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건 차수가 몇 차인지 주어지지 않은 방정식 또는 부등식 뭐 이런 꼴에서는 너네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꼭 최고차항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서 보는 거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안 돼. 걔는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빨리 가린. 자, 이번엔 절대값이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나는 절대값 기호랑 똑같은 의미의 기호를 하나도 알고 있다. 손. 뭐? 아니, 의미가 절대값이랑 가우스랑 같냐? 뭐랑 같죠? 얘랑 같죠? 얘 같은 거야 지금. 이해했어? 왜 같냐면 이 두 가지 경우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떻게 돼요? 절대값 기호를 그냥 벗기죠. 그래서 A가 되지. 이해했지? 요 녀석도 이렇게 루트랑 제곱이랑 날린 다음에 얘가 양수라고 한다면 그대로 쓰죠.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A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같은 의미인 거야. 이해했어? 자, 다시 A가 음수예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A가 음수면 얘가 A로 나와 마이너스 A로 나와? 절대값 기호 벗길 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웠을 때 A가 음수라고 하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굳이 양수로 나타내주지.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럼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절대값 지금 안에 쌤이 문자만 갖다 넣어놨는데 식이 들어갈 때도 있어. 그게 식이든 문자 하나든 절대값 안에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 값이 바뀌어서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할 때 요 경우와 요 경우로 항상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이해했지? 그래서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를 나누어 각각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됐죠? 됐죠? 자, 말로만 하면 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문제로 한번 볼게요. 지금 요 녀석 같이 볼게요. 절대값 x-1이 2x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경우를 나눌 거라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 기호를 벗길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벗기겠죠? 그러니까 얘는 x-1은 2x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 넘기면 x는 몇이 돼? 마이너스 1이 되죠. 됐죠? 자, x-1이 0보다 작으면 요 절대값 기호 벗기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그럼 괄호 할게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럼 괄호 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가 될 거고 얘 넘어가면 3x는 1이 되겠죠. 그래서 x는 몇 나와요? 3분의 1이 나오죠. 이해했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식에 대한 풀이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 또는 문자가 양수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랑 각각 구분해서 식을 각각 쓰고 각각 해를 구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 요 경우에서 해가 요렇게 나왔고요. 요 경우에서 해가 요렇게 나왔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위의 경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볼 수 있지. 요거 1 넘어가서. 이해했지? 그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왔지. 지금 x의 범위가 이럴 때 x의 값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범위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요 범위에는 마이너스 1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됐죠? 자, 요 경우에는 얘가 어때요? x가 1보다 작다로 볼 수 있겠지? 요 경우에는. 그럼 3분의 1은 x가 1보다 작은 쪽에 들어있는 애지? 그럼 얘는 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범위를 나눠서 각각씩 쓰고 각각 해를 구할 건데 마지막에 그 해가 내가 나눈 범위에 속해 있는지 확인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범위에 속해 있는 것만 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답만 확인할게요. 뭐만 답이야? 마이너스 2만 답이네요. 그죠? 자, 가우스 기호가 있는 문제는 좀 이따 볼 건데 일단 여기서 개념만 가우스 기호 개념만 간단하게 볼게요. 가우스 기호는 이렇게 대괄호 모양으로 쓰고요. 여기에 숫자를 뭐 정수가 아닌 수를 이렇게 썼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요 안에 있는 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뜻해요. 그러면 얘는 의미가 2.3보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했죠? 기호를 볼 때는 항상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죠. 그럼 2.3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몇이냐? 하민아? 2죠? 그래서 얘는 2예요. 자, 이번에는 하은이가 아까 마이너스 2.3이라고 썼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3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몇이에요? 안 들려요. 마이너스. 생각을 하고 대답하세요. 네. 마이너스 2.3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마이너스 3이죠? 왜냐면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2.3은 여기쯤에 있겠죠?
그럼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이쪽에 있는 녀석을 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아셨죠? 그래요. 문제는 좀 이따 볼 테니까 너네는 이 부분 꼼꼼히 한번 읽어보는 거야. 알았어?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1, 2, 3, 4번 중에 뭐 할까? 찬우야, 뭐 할까? 1번? 1번을 보시면 지금 절대값 안에 두 개가 있죠, 식이.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0이죠.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3이지. 이해했어요?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음수고 얘도 음수인가요? 얘 0보다 작으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양수지? 이해했지? 그러면 절대값 기호 빼낼 때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빠질 거고요. 우변은 그냥 빠지겠지, 양수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럼 얘 없어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되나? 얘를 좌변으로 넘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결국엔 0x가 될 거예요. 굳이 쓰자면. 이해했지? 그럼 내가 x에다 뭘 넣든 얘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그럼 이때 해는 없는 거야. 됐지? 자,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 뭘로 나와요? 양수로 나오겠죠? 그대로 벗기겠지, 절대값 기호를. 자, 얘도 3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0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다. 그럼 빼는 수가 얘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로 나오겠죠, 또? 그러니까 그대로 벗길 테니까 얘는 3-x로 나오죠. 넘기면 2x는 3이 될 거고요. x는 2분의 3으로 나오죠. 그럼 2분의 3이라는 녀석이 0과 3 사이의 숫자인 거 맞죠? 그러면 범위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얘는 해야. 그럼 해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그럼 3보다 클 때로 볼 거예요. 자, 얘가 3보다 크면 양수니까 그냥 x로 나올 거고요. 얘가 3보다 커지면 전체적으로 음수가 될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지. 됐죠? 그럼 x에다 뭘 넣어도 얘 등식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마찬가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해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는 얘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11-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해가 무수히 많을 때라고 했어요.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AX는 B의 꼴일 때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여기에 몰 루트는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의 형태가 되면서 해가 무수히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빵빵 나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 A와 B가. 근데 얘는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정리를 해주면 a제곱 x 마이너스 a는 6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x. 그럼 x항을 다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x가 되겠네요. 나머지 우변으로 넘겨주면 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죠?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을 때라고 했으니까 a는 몇이어야 돼요? 둘 다 빵빵 나와야 된댔으니까 a는 2일 때겠죠.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2를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돼서 x. 2를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4는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됐죠? 다 맞았죠?
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녀석이네요. 해보세요, 얘도. 자, 일단 스타트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지금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잡으면 마이너스 2죠. 얘는 4죠. 그죠? 그럼 옆에 수직선을 하나 그냥 대강 그려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4. 그러면 너네는 범위를 여기 세 군데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1번, 2번, 3번 범위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때 각각의 식을 쓰라고. 그래서 각각 해를 구하라고. 오케이? 자,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음수 나온다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붙어서 빼내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여기도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건데 앞에가 다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4로 나와요. 는 3x죠. 이해하셨죠? 그럼 얘 계산해서 마이너스 x 넘기면 4x, 좌변은 마이너스 8, x는 마이너스 2죠.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근이 없네요. 됐죠? 그러면 가운데 범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하면 일단 요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그대로 벗기죠. 2x 플러스 4가 됩니다. 얘는 4보다 작은 수가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음수가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붙일 건데 앞에가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3x가 되죠. 그럼 여기가 3x고 여기도 3x니까 다 날라가서 빵은 빵 되네요. 그죠? 그럼 x에다 뭘 넣든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건데 요 범위에서만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해 자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 작다가 된 범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이해하셨죠? 자,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다 절대값 안에가 양수가 될 테니까 여기도 그냥 벗기고 여기도 그냥 벗겨야겠죠. 그럼 2x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3x. 계산하면 x고 넘기면 2x가 되겠네요. 그럼 좌변은 8이니까 x는 4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4가 나왔으니까 4는 근이 될 수 있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처음엔 근이 없었고 여기서 마이너스 2 들어갔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까지가 되겠네요.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사라지고 답은 7이 되겠네요. 됐죠? 답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볼게요.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고요.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주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를 해보고 안 되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쓰지 않고 바로 근해 공식으로 넘어가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는 그냥 빈칸 넣는 문제 나왔을 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굳이 제가 또 하지는 않을게요. 뭐 까먹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책 보시면 다 생각이 날 테니까 여기 기본적인 내용만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시고요. 쌤은 좀 더 문제에 집중을 해볼게요. 판별식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럼 판별식을 언제 쓰는지 하율이가 대답해볼까? 네. 내가 얘기한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판별식을 어떨 때 생각해라. 역시 주하나 뭐야? 맞아요.
미정계수 나오면 2차 방정식에서 주어진 방정식에 지금처럼 미정계수가 나오면, 그게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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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계수가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미정계수가 나오면 하나는 판별식, 또 하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쌤이 이렇게 계속 세뇌시키는 이유는 니네가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뒤에서 막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좀 복잡하게 오샬라샬라 막 이렇게 조건을 따로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이 생각을 못해, 대부분. 거기에 현혹돼서 좀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약간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얘나 얘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하려고 쌤이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뇌를 좀 당해줬으면 좋겠어. 이해했어? 너네가 문제를 잘 보고 잘 판단해서 그럼 판별식 써야겠네,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안 외우고 있어도 되는데 대부분 잘 못 그러더라고. 특히 고등학교 문제 들어가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미정계수.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단순히 문제에서 이렇게 줬을 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너네가 문제에 식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식을 세울 때 뭐 온전히 다 알면 깔끔하게 식을 완전체로 쓰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걸 던져주는 경우에는 미정계수가 있는 채로 식을 쓰는 때도 많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식을 써놓고 보면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때조차도 판별식이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지?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돼 있는데 요런 게 우리가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근해 공식을 써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최고차항이나 이런 계수 쪽에 최고차항에만 이렇게 무리식 또는 허수의 형태가 나올 때가 있어요. 1 플러스 i 뭐 이런 형태로. 이해했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렇게 무리식이나 복소수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는 적당한 수를 양변에 곱해서 얘가 정수나 실수가 되게 바꾸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수나 실수라고 해야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뭘 곱해야 얘가 좀 간단해질 수 있겠어? 합이잖아. 그럼 차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게 할 거야.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을 양변 전체에다 곱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하면 2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x의 제곱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똑같이 곱한 거니까 플러스 괄호하고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곱할 거야. 얘 마이너스로 묶으면 1 플러스 루트 2예요. 맞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다고 생각하면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그럼 합차지?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합차죠? 곱하면 2 마이너스 1이고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쌤이 계산한 게 맞나? 마이너스 2인가요? 잠깐만. 루트 2 플러스 1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한다며. 그럼 얘랑 얘만 계산하면은 1인 거 아니야? 합차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내가 이걸 2루트 2로 봤구나. 쌤이 이런다 요즘에. 정말 미안하다. 쏘리.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를 곱한다고 볼게요. 됐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2가 될 거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남겠다. 됐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리식이나 복소수 형태로 나오면
유리화 또는 실수화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건데 요게 좀 까다롭게 나오면 좀 찾기가 힘들긴 해요. 그럼 일단 곱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건 단순하게 루트 2랑 마이너스 1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x, x. 그럼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얘랑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 해서 x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1 이렇게 되겠다. 됐죠?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근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근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나오잖아? 그럼 켤레근을 가져서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다른 한 근이.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나왔는지 얘기할 수 있어? 켤레근으로 왜 안 나왔는지? 켤레근은 어쩔 때만 가져요? 그거 알아야 되는데. 뒤에서도 나오긴 할 텐데 켤레근을 가질 조건은 무리수 켤레근을 가지려면 개수가 유리수여야 되고요. 근데 얘 지금 무리수잖아. 그러니까 안 나온 거야, 켤레근으로. 이해했지? 그 다음에 복소수 켤레근을 가지려면 만약에 1 플러스 i가 나와서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i가 되려면 얘는 실수여야 돼요, 개수가. 됐죠? 뭔가 좀 멍한 느낌인데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거 해봅시다. 자, 얘는 뭘로 해야 될까요? 하율아, 얘 뭐야?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을 쓰면 얘 때문에 되나? 되긴 하겠다. 아, 여기 써있네. 이거 봤냐? 응? 자,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을 어쨌든 풀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야겠죠? 그죠?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b 프라임이면 얘니까 2죠. 마이너스 4a 아니지 마이너스 ac지. 그럼 이렇게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3i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어요? (12-2번)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아까 쌤은 이거 유리화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쌤이 가만히 좀 보니까 이 부분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그대로 쓰고 뭐 1이랑 곱해서 나오는 수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이해하셨죠? 루트 2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는 걸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봤더니 위에 거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밑에 거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나오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얘 지금 성립하는 거죠. 그럼 요렇게 볼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쓰시면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x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이 유리화 해주면 루트 2 플러스 1이죠? 또는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근데 아까 쌤이 처음에 알려줬던 대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원래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서 2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부분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마이너스 생각 안하고 예,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1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니까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리고 x가 붙겠죠. 됐죠? 그럼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루트 2랑 루트 2 플러스 1이랑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으면 합했을 때 2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이거 지금 두 개 더하면 이 부호까지 따져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게? 이게? 근데 나중에 문제에서는 이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2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니네가 이걸 유심히 잘 봤다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찢어서 볼 수도 있어야 돼. 됐죠? 그래요. 여러 개의 유형을 잘 다뤄보셔야만 합니다. 자, 2차 방정식에 한근이 주어질 때 미정계수 구하기라고 돼 있는데 2차 방정식에 한근 주어지면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은 성립할 테니까 미정계수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걸 다시 미정계수 값을 써서 방정식을 한 번 더 풀면 다른 한근을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자, 2차 방정식 mx 제곱 샬라샬라 이렇게 있어요.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슨 항등식? 뭐에 대한 항등식? m에 대한 항등식. m에 대한 항등식이면 식 정리를 몇 m 플러스 는 몇 이런 형태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0 나오고 얘가 반드시 0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지금 m 들어있는 게 얘랑 얘밖에 없어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b로 묶이겠다. 맞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좌변에 있던 게 우변으로 넘어갔으니까 a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근을 2를 갖는데요. 관계없이. 그럼 얘가 4가 될 거고요. 여기는 2a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 0 나와야 되니까 b는 몇이에요? 4가 될 거고요. 여기는 0 나와야 되니까 a는 1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됐지? 자, 얘는 요것만 한번 풀어볼게요. 1, 3, 2, 2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가우스 x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얘 지금 이렇게 곱해서 더했을 때 얘 나오는 거 보이지? 맞지? 그러면 인수분해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가우스 x 플러스 2 곱하기 3 가우스 x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때 얘가 0이 나오려면 가우스 x는 몇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 나와야 되죠. 이때 0 나오려면 가우스 x는 몇 돼야 돼요? 3분의 2죠. 그럼 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가우스 기호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지. 근데 분수로 나왔지? 말이 안 되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아예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럼 얘를 봤을 땐 마이너스 2가 나왔대. 그럼 x가 어떤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범위로 나오는 거죠. 몇부터 몇까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되겠죠. 쏘리 바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맞죠? 마이너스 1점 몇이면 마이너스 2가 최대 정수니까. 이해했지? 하나 이해 가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12-5번의) 2번이랑 (12-6번의) 2번 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쌤이 다 풀진 않고 얘는 앞에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될 거고, 그때는 절대값 기호를 그냥 벗기니까 얘가 그냥 나오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사라지고 계산해서 x제곱 마이너스 1로 식이 나오니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여기까지? 근데 지금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겠네요. 그래서 x는 1 이렇게 하나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작은 경우의 식을 얘를 마이너스 붙여서 또 얘까지 감안해서 식을 써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나오죠. 그럼 이때 근이 마이너스 3 또는 1이 나오죠. 근데 1보다 작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지금 가우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가우스 x가 몇일까요? 0점 몇이니까 0점 몇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0이겠죠? 그러면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x가 몇이겠어요? 1이겠죠? 됐어요? 그러면 요 녀석을 요 범위와 요 범위에 맞춰서 식을 각각 쓴다라고 했어요. 그럼 x의 제곱, 얘가 0 나오면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이해했죠? 됐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중에 요 범위에 속해 있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5 안 들어가죠? 플러스 루트 5도 안 들어가죠? 그럼 얘 근이 없어요. 됐어요? 1과 2 사이에서는 1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 들어가면 계산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고, x는 뿔마 1이 나오죠. 맞죠? 그러면 지금 요 범위에서 뿔마 1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플러스 1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요 녀석의 근은 x는 1밖에 없어요. 됐죠? 자, 오른쪽 그림같이 뭐 이렇게 활용이 나와 있는데, 활용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이번에 이제 판별식이 또 나왔어요. 자, 판별식은 언제 생각한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미정계수가 보일 때. 그러면서 뒤에 있는 조건이 근의 개수와 관련이 있을 때, 그때는 판별식. 아니면 그냥 근에 대한 조건이 있을 때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걸로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했고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을 보통 D라고 표현하는데, D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지 두 실근을 갖죠. 이해하셨죠? 이때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판별식 0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는 B' 제곱, 그럼 M 제곱 마이너스 A, C를 쓸 거니까 M-1, M 플러스 2 이렇게 쓰겠네요. 얘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요거 전개해주면 m제곱 플러스 m-2로 나오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럼 m제곱이 사라지죠.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0보다 커요.
그럼 얘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m이 될 거고, 그러면 m은 2보다 작다라고 나오겠네요. 됐죠? 그럼 이게 답이다라고 딱 써버리면 틀려요. 왜 틀리죠? 지금 최종적으로 m은 2보다 작다로 나왔어요. 근데 이걸 답으로 쓰면 틀려요. 왜 틀리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고등수학이 빨리 적응하시려면 이런 거를 문제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도 니네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야. m값이 지금 1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2차 방정식이 안 되죠.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이미. 그럼 2차항의 개수가 0이면 안 되지. 그럼 m은 1이면 안 되죠. 근데 지금 m이 2보다 작다라는 판별식만 갖고 그는 지금 m값의 범위를 따지면 그냥 2보다 작다라고 나오는데 이때 1 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에 1이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1 들어가면 안 된다며. 얘가 2차 방정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을 빼줘야 돼. 그 1 빼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단 m은 1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던지, 아니면 m값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리고 m값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얘를 너네가 수직선 위에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럼 사이범위라고 했으니까 빵꾸뽕 해서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2보다 작은 범위가 맞긴 한데 1만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보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확인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무슨 근을 갖죠?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중근을 갖죠? 중근을 가지니까 우리는 뭘 사용할 수 있어요?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 어때야 돼? 0이 나와야 중근을 갖겠지? 그래서 얘는 판별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아셨죠? 넘어갈게요. 자, 12-12번 볼게요. 자, 쌤이 중간에 질문을 툭 던지면 대답할 수 있게끔 머릿속으로 같이 계산을 열심히 해주세요. 알았죠?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래. 그럼 항상 중근을 갖는데, 그럼 항상 얘는 판별식이 0이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가 지금 짝수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b제곱으로 해야 되겠네. 그럼 4k 플러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로 쓰겠지. 그러면 2k 플러스 a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얘가 0이래요. 근데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렇대.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줘야 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전개하면 16 빨리 불러. 전개도 안 돼? 16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 마이너스 16k 제곱 마이너스 빨리. 진짜 왜 이렇게 느려. 16ak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4a 제곱이죠. 는 0이죠. 그럼 16k 제곱은 사라지게 될 거고요. 얘랑 얘랑 k로 묶으면 8 마이너스 16a k가 될 거고요. 얘랑 얘랑 묶으면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도 0 나오고 얘도 0 나와야지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는 몇? 2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 2분의 1 들어가면 0 맞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